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의 박지원, 네, 권재은. 이화영입니다. 그리고 4번 타자 김준호 매니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앞서서 세아 앵커가 목요일이 기다려진다고 하셨는데요. 네. 저는 이 11시 15분 이쯤이 기다려집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은데 오늘도 또 좋은 종목 준비해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근데 뭐 오늘 국내 증시가 좀 밀려가지고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분 좋은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이 나와주고 있다. 뭐 미증시는 지금 고점 대비 거의 33% 가까이 좀 급락이 나와준 상태입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만큼의 그 이상의 하락이 나와준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기업들의 호실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또 사실상 나스닥처럼 중간에 올라갔던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과대 낙폭 또 PBR이 1 이하로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고점 대비 20%밖에 하락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뉴욕 증시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하락폭이 좀 제한적이고 또 어제 이제 미증시 나스닥이 4.9%, 4.7% 이상 하락이 나와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스피와 또 코스닥이 1.5%까지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 신호는 나왔고 또 과매도, 또 과대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계속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매크로적인 이슈만 좀 하나, 두 개 정도 해소가 된다고 했을 때는 폭발적인 시장의 어떤 반등 흐름도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너무 시장에 대해서 공포와 또 투매에 동참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작하기에 앞서서 종목 네. 점검부터 해볼게요. 매니저님 텔레칩스가요. 네. 수익률도 10% 챙겨가고 맞습니다. 있고요. 또 아까 보니까 19,500원까지 터치를 했었더라고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믿을 건 미래 모빌리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안에서 또 차량용 반도체 섹터에서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차량용 반도체 섹터인 거는 달릴까 말까 코너를 오래 시청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텔레칩스 같은 경우도 이 차량용 반도체 설계 관련해서 국내 대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삼성전자와 MCU 칩 관련된 시범 생산을 한 기업이기도 하고 또 현대차의 차량용 반도체 칩 매출 비중이 80% 이상이 넘어가고요. 현대차 안에서도 차량용 반도체 칩 관련해서 또 시장 그 점유율이 텔레칩스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GMP 전기차 판매량 증가와 함께 텔레칩스의 실적 또한 고성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게 그나마 또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차량용 반도체 섹터가 시장 대비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텔레칩스가 이제 오늘 목표가를 좀 터치를 하면서 제가 1차 목표가를 19,200원을 말씀드렸는데 강력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10% 이상의 수익이 찍혔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익절 라인 대와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가를 18,000원 라인대로 익절 라인대를 설정하시고요. 2차 목표가는 21,0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함께 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네. 텔레칩스는 2차 목표가 21,000원으로 재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볼 종목이 하나 더 있어요. 네. 해성 DS도 맞습니다. 수익률 10% 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성 DS가 이제 개편하고 처음으로 아마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네. 그때 아마 이제 2루타까지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이고 다시 한번 재추천을 드려가지고 지금 안타를 섰는데 10% 아주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믿을 건 반도체, 또 차량용 반도체 섹터가 시장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를 해성 DS와 또 그리고 텔레칩스가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는데 해성 DS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기판의 어떤 수주 물량도 증가하고 있고요. 또 세계 1위의 리드프레임 관련된 대표 업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차량용 반도체 대규모 M&A에도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방안 또 최대 수혜주로도 부각되는 게 좀 차량용 반도체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해성 DS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직전 고점 라인대를 강력하게 돌파했을 때 시장에서도 강한 수급이 유입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홀딩 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익절가만 68,000원 라인대로 좀 상향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78,0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홀딩 관점에서 보면서 2차 목표가 78,000원으로 다시 잡아주셨습니다. 네, 기다려지는 11시 15분입니다. 네. 또 김준호 매니저 네. 오늘도 화이팅 넘치면서 오늘 좀 기운이 없어 보이시는데 더 힘 넘치면서 네. 첫 번째 종목 저희가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살짝 목소리 기분이 깔았어요. 좋죠. 네. 네. 자,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를 오랜만에 가져왔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워낙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낙폭이 워낙에 컸잖아요. 네. 뭐 셀트리온 그룹주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HLB가 그나마 이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그래서 과대 낙폭이 나왔던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해 나와주고 있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오. 바로 휴마시스라는 종목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휴마시스입니다. 네. 아무래도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확 증가하고 네. 있고 영국, 미국 그리고 최근엔 또 북한에서도 새로운 변이가 출현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도 이제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앞선 국가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최근에 좀 오미크론 관련해서 또 변이 바이러스, 세부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네. 국내에서도 뭐 BA4, BA5 국내 확진자가 이제 검출이 됐었는데 일단 뭐 진단키트 관련해서 이제 가장 대표가 되는 게 휴마시스이기도 하고요. 뭐 이제 포스트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단키트, 특히 자가 진단키트 매출은 계속해서 좀 고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도 낙폭이 굉장히 컸잖아요. 맞아요. 최소 반토막에서 뭐 3분의 1 토막 가까이 조정이 나와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이제 휴마시스가 진단키트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서 휴마시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휴마시스도 1분기에서도 좋은 새로운 좋은 모습들 보여줬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 이 시점에서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휴마시스는 안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마시스 안타를 쳐주셨습니다. 네. 사실 진단키트 업체들 1분기 네. 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록한 업체들 굉장히 맞습니다. 많아요. 근데 우려스러운 게 이게 2분기, 3분기, 4분기, 하반기까지도 이어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진단키트 끝물이냐 네, 뭐 이런 이- 우려도 있어요. 이 진단키트 끝물 얘기는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맞아요. 사실 이제 진단키트가 진입장벽이 좀 낮은 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확진자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을 때 작년에서도 미국에서 정점을 찍고 내려올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다시 또 미국 내에서 확진자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네. 계속 확산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북한에서도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방역을 해제하면서 지금 전 세계의 확진자가 다시 또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사실상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자가 진단 키트의 매출은 앞으로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좀 판단돼서 또 휴마시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도 하반기에 뭐 1억 명이 네. 재확진될 수 맞아요. 있다 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휴마시스 자세한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요, 진단키트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진단키트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가장 대장주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체외 진단 의료기기 전문 업체고요. 2000년도에 이제 설립된 기업입니다. 면역 정량 분석 장비 그리고 검사 시약, 체외 진단 의료 기기 장비를 공급하고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심연결 질환 진단 시약 제품을 판매량이 계속 확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외 다양한 거래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진단키트의 어떤 매출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업인데 코로나 이제 확산세가 이제 북한에서도 새 변이가 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북한에서는 어떤 백신을 지금 공급을 막고 있고 또 그리고 어떤 이제 국내에서도 정부에서도 어떤 코로나 방역 물품들을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아직까지는 무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크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저는 이제 진단키트 섹터다라고 좀 보고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 K 백신이라든지 뭐 K 치료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아직 FDA에서 승인되거나 또 시판에 허용된 제품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국내에서 어떤 방역 물품으로 보냈을 때 진단키트가 가장 유력하게 후보군에 엮이고요. 그리고 진단키트의 어떤 인도적 지원으로 공급을 한다고 했을 때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박진 이제 외교부 장관과 또 중국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어떤 화상 면담을 통해서 북한의 코로나 지원에 대한 어떤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을 때도 가장 크게 상승해 나와줬던 종목이 휴마시스가 가장 폭발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줬고요. 포스트 코로나를 들어갔지만 사실상 이제 국내 진단키트 업체들의 성장세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제가 표를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휴마시스를 비롯해서 이제 국내에서 대표적인 진단키트 업체가 SD 바이오센서와 또 시젠이 가장 대표적인 진단키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분기에 다 사상 최대 매출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SD 바이오센서나 이제 시젠
CJ 같은 경우는 시총이 굉장히 무거워요. 이미 그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는데 SD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는 시총이 한 5조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CJ 같은 경우는 시총이 2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매출 증가에 따른 그 기대감이 충분히 좀 반영이 됐는데 아직까지 휴마시스는 시총이 5천억 정도 수준이고요. 매출액 증가만 본다고 하더라도 SD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매출 증가가 한 17% 그리고 CJ 같은 경우도 한 20%의 증가율을 보였고 뭐 단기 순이익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한 자릿수의 어떤 증가율을 보였는데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거의 1,400에서 1,600%의 폭발적인 실적 성장에 나와줬습니다. 매출액만 본다고 하더라도 1,510%의 매출 성장에 나와줬고요. 전년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600% 그리고 단기 순이익도 1,598억 그리고 사실상 전년동기 대비해서 1,500% 이상의 실적 성장이 이뤄졌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휴마시스는 다른 진단키트 업체들에 대비해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가장 큰 수혜주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북한에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중국의 또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휴마시스가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진단키트의 매출처가 뭐 미국이라든지 또 브라질 또 그리고 유럽권에 계속해서 납품이 확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 2분기까지는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 또 충분히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조정이 나와준 상태에서 북한발 인도적 지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K 진단키트가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돼서 첫 번째 종목으로 휴마시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북한발 인도적 지원을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을 때 가장 큰 수혜주로 묶여 있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근데 확진자가 너무 많아지다 보면은 네. 아무래도 그 확진자 수를 측정하는 게 의미가 있어지나요? 뭐 확진자 숫자가 많이 그래도 측정을 해야겠죠. 확진자 수가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네. 확진자는 측정해야 되는 건데 뭐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그래도 저는 방역 물품 안에서는 앞으로도 뭐 당연히 확진자가 증가하면은 진단키트의 수요는 뭐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휴마시스는 조달청에 승인이 된 기업이고 또 SD바이오센서와 휴마시스가 국내에 어떤 상장된 기업 중에서 자가 진단키트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안에서 가장 확실한 종목으로 휴마시스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가격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뭐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은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휴마시스도 차트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고점 대비 낙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됐습니다. 진짜 반토막 났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창사 이래 최대의 1분기 실적이 나와주면서 네. 최근에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북한발 인도적 지원까지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더욱더 강력한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13,5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1차 목표가는 16,600원, 2차는 18,0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기 실적과 함께 더 멀리 날아가길 네. 기대하면서 2차 목표가 18,000원까지 소개해 네.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랜만에 진단키트 업체 휴마시스 알아봤고요.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나요? 믿을 건 차량용 반도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에 숨겨져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시그네틱스를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시그네틱스를 가지고 오셨어요. 사실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데 네. 바이든 대통령 방한 전에 반도체 기업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맞습니다. 주셨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맞아요. 일단 지금 경계현 삼성전자 이제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두 달 안에 미국을 두 번이나 출장을 맞아요. 갔습니다. 네. 그래서 파운드리 투자 확대에 대해서 이제 그 파운드리가 이제 시장에서 아직 메모리 반도체 쪽의 매출 비중이 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의 매출 비중이 아직까지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래서 파운드리의 어떤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미국에 두 번이나 출장길에 올랐는데 이번에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미국의 어떤 파운드리 투자, 삼성전자의 투자 확대가 나왔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종목이 시그네틱스이기도 하고요. 또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도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시그네틱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럼 매니저님의 선택 바로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과연 시그네틱스 홈런을 칠 수 있을까요? 달릴까 말까? 자,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시그네틱스는 2루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네. 네. 시그네틱스는 2루타 쳐주셨습니다. 네. 제가 또 보니까 최근에 매니저님이 또 시그네틱스를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기도 맞습니다. 했어요. 네. 그만큼 다양한 모멘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하게 투자 포인트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요 반도체 패키징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1966년도에 외국인 자금으로 설립된 기업인데요. 일단 어셈블리 그리고 이제 반도체 패키징
패키징 또 테스트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매출 비중이 한 62%가 됩니다. 최첨단 패키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차량용 반도체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리드 프레임과 또 MCU의 이제 패키징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4차 산업의 핵심인 최첨단 패키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관련 대표 기업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그리고 파운드리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파트너 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파운드리 투자 확대에 가장 직접적으로 또 수혜를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바이든 방한 수혜주로도 시그네틱스가 다시 한번 좀 부각될 수 있을 거라 판단해요. 네,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시그네틱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시그네틱스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어제도 이 17일 날 시간외 매매에서 급등을 보였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시간 외에서만 좀 급등이 나왔었고 본장에서는 그냥 그대로 밀렸습니다. 근데 오히려 좀 잘 됐다고 보고 있어요. 고점 대비 요 종목도 최근에 반도체 섹터의 어떤 하락으로 인해서 시장 여파로 조정 흐름이 가파르게 진행됐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고 이번에 바이든 방한 이후에 또 반도체 관련 섹터들이 본격적으로 되살아난다고 했을 때 시그네틱스가 또 탄력도 면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2,000원, 1차 목표가는 2,450원, 2차는 2,7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 2,450원 네. 달성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두 종목 알아봤는데 매니저님 이렇게 보내드리기 아쉽습니다. 네. 오늘 무료 방송 또 하시죠? 오늘은 이제 목요일이니까 밤 9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지부진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가는 종목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9시 30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9시 30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읍장에서도 홈런 치세요.